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초선 박살 제9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 1초가 느려. 반응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제가 김현정 의원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여기도 방송도 못 올 뻔하다가 박지 의원님이 끝나고 치킨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끊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회의가. 치킨만 사주신 거예요? 치킨만? 방송을 와야 치킨을 먹을 수 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잘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 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야, 정말 오늘 하루가 진짜- 하루 같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연휴 끝이라서 네. 또 일도 되게 많았고 저는 이용우 의원님 하루 종일 같이 기자회견한 것 같아요. 나도 오늘 같이 했어요. 그러시죠? 기자회견도 기자회견 2번 했나요 우리? 저는 2번 같이 했고 아니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의원단 상임위별 릴레이 고법 앞에 저 맞아요. 기자회견. 저도 거기 갔었어요. 우리 정무위 오늘이 기재위. 정무 기자였는데 한 번 하고 끝나버렸네. 끝나버렸어. 저도 법조위원도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었거든요. 어. 한 번 딱 했는데 한번 바로 끝나고 결판이 바로. 나가지고 그렇게 아니, 효과적인 기자회견 처음 아니에요? 아 근데 11시에 변경기일 신청 냈다는데 어떻게 12시 전에 발표가 기다렸나 보네. 다 준비를 했던 거지 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네, 주말 동안 얼마나 살고 싶 네,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꼈나 봅니다. 아니 모 의원이 네. 판사들이 되게 유리 멘탈이라고 남한테 이렇게 욕 판결문으로 먹어본 적 별로 없어요. 유죄 선고를 많이 해봤는데 본인이 비판받는 건 진짜 못 참는다 그러더라고. 못 견딘다고 힘들어서. 그리고 사실 좀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대법원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디펜스가 안 되니까 본인들도 많이 찔렸을 거예요. 대장동권도 기일 변경했대요. 그러니까요. 대장동권도 기회 변경. 근데 다 우리 오늘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와. 행안위도 오늘 또 행안위. 그 뭐 공직선거법 행위 네. 규정되는 걸 삭제하는 그 통과했어요? 행안위에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에 넘겼어요. 직권 상정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아침에 최현희 의원님 아니었는데 이현희 의원님이 막 가시더라고요. 네. 소위로 넘어가면 그리고-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못 돌아오니까 음, 그냥 바로 그죠. 네. 전체 회의에서 네, 전체 회의 그런 절차가 있는지는 다 몰랐어요. 끝냈습니다. 와, 소위는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전투력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많이 싸웠나요? 네? 행안위에서?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다수인데 뭐 예. 잘하셨어요. 오늘 잘 마무리됐고 또 좋은 또 오늘 소식이 있었고 또 저쪽에서 단일화 실패해서 또 그게 이제 허위사실에서 행위를 뺀 거죠, 그냥. 뺀 거죠. 행위를 뺀 거죠.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은 없애는 걸로 네. 개정하신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없다며 그런 거 있는 거. 행위를 하는 규정의 나라가 영국에 있는데 그게 사문화됐고 100년 동안 딱 한 번 유죄가 있었고 다 이제 요즘에는 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이게 비형사 방향으로 가고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건 되게 이제 표현의 자유가 극강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결국은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걸 가지고 괜히 막 인식까지 처벌하는 수준으로 그게- 확대돼 보니까요. 그게 사실은 윤석열 위해서 우리가 해준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이제 저 공소시효 남아 있잖아 그거. 아, 행위 국민의힘이 더 반겨야 되는. 김만배 몰랐다 뭐 그거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벌써 속으로는 절을 한 거야. 겉으로만 안 한 척하고. 윤석열이 좋아하겠네 보니까. 그리고 아까 행안위 할 때 이제 복도에 그 국회의원들 30-40명 아주 연장농성 뭐 추경호 등 해가지고 이게 한 5분 하다 가잖아요. 5분 안에서 한 20분 있더라고. 아, 20분 있었어요. 해야 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윤석열 결혼하려고 그러나 보네. 네. 네, 오늘 방송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서지은님, 조명숙님 환영합니다.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두 분 다 올려주셨네요. 저희 첫 번째 주제 이용우 의원님 발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사법내란 진압작전 잡았는데 이 주제를 잡고 나서 지금 기일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때 어제 주제 발제 올릴 주제를 때는 잡으셨는데. 어제 잡았죠. 네. 이 주제 올릴 때는 정말
정말 진압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올렸는데 약간 이제 김이 빠졌는데. 아이 또 잔당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일 변경은 됐고 대장동 재판도 그 대선 이후로 넘어갔고 한데 아직 이제 유증교사 사건이라든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여전히 선거 기간 중에 남아 있고요. 이 부분들 기일 변경 돼야 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조이대 만행은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발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상규명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재판이 넘어갔는데 6월 3일 선거 직후 한 2주, 3주 간격으로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6월 18일, 예. 6월 24일. 4일. 그래서 이 재판이 과연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냐? 당연히 진행하면 안 되는데 이 사법부가 과연 진행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 대응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여전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했잖아요. 네. 84조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되면 헌법 재판 다 84조. 중단된다. 그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임기 끝날 때까지? 중단되는데 이제 이게 있을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놨는데 진행 중인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부칙해가지고 그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적용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고 그게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원래로 하자면은 당연히 법원에서는 재판 절차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이 개정 법안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특히 위헌 법률 제청을 할 수 있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지금 문제되는 공직선거법 재판부에서 나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 일단은 헌재에 좀 위헌성 다투기 해서 올려보겠어. 올려버리면은 일단 재판은 정지돼요.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재로 올리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 헌재에 가서 또 다투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 개정 사항들이 대체적으로는 아마 헌재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헌재에서의 싸움, 2라운드 싸움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공석 헌법재판관 2명 이 부분에 대한 임명도 대선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혼 심판 안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우리 정권 잡으면. 제 얘기 하니까 이제 반대로 항상 결론이 나가지고 그죠? 다 틀렸어 전망하면은. 저도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왜 걱정을 사서 하고 그래. 네. 법률위원장이니까 이게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놔야 돼. 아니 저는 오늘 그 네. 공판기일 그 변경해주면서 네. 그 고등법원에서 공보관 통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조금 불만이 네. 그동안 본인들이 정말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동은 정말 이제 멈춰야 된다. 네. 그동안 어땠어요? 재판부 배당 받자마자 바로 그 공판길 무리하게 잡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집행관 송달까지 하고 이랬던 재판부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러게요.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깐만 그 집행관은 어디서 뭐라는 건가요? 이제 다시 컴백홈. 근데 집행관이 그때부터 활동을 한 거예요? 숨어서 계속 오늘부터. 쫓아만 다닌 거 아니야? 오늘부터 하는 거죠? 네. 야, 오늘부터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정지됐네. 그렇죠. 그리고 네. 관할 구역에서만 왜 집행관이 네. 보통 이렇게 압류 딱지 붙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관할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대요. 네. 또 그러니까요. 남부지방법원 관할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렇죠. 딱지를 붙이러 올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사태가 아니었으면 후보가 지방에 돌면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서울로 오면 이제 가능하고 주소 거소지에 네. 그 주소를 거기에 있는 집행관들만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의원님 지역구 남부지법 관할. 그러니까. 네, 여의도 남부지법.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법 공보관이 기일 변경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로 변경함. 이거 뜯어보면요,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 아니 이 상황이 처음에 이 그렇게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정할 당시랑 지금 상황이랑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들면서 자백한 거지. 자백.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잔재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견지해 왔는데 왜 바꿔 그러면? 바꾼 것 자체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건데. 진짜 신청을 안 했으니까 네. 기일 변경 신청 들어오면 하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법률에 따라서 신청 들어왔으니 그렇지. 우리 해주는 우리 그럼 지난 연휴 동안 괜히 끌어올랐던 건가요? 끌어오르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고법은 너무 비판하지 맙시다. 연기해줬는데 우리 이제 조의대로 가자고. 조의대. 조의대는 여전히 그 저기 절차의 정당성, 내용의 정당성 훼손한 거 그대로 살아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게 그 의혹이 많아요. 일단 팩트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될 게. 맞아요. 그 로그 기록도 확인해야 네. 되고 뭐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압에 먼저 올렸다. 나의 사건 검색에 순서가 그렇게 뒤바뀌어 나와 있는데 네. 뭐 간혹 그러긴 합니다. 같은 날 일정들은. 많이 온순해지셨네. 제가 그런 의혹을 다 그러니까 네, 아예 의혹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예. 한점 의혹도 없이 사법 개혁이 안 돼.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으로 재판관들을 유도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보통 전압 심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며요. 근데 이틀에 그쵸. 이틀 상관에 2번을 열었고 9일 만에 선고한 거니까 이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그 무죄 선고할 때 인용한 판례가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라며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거와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선례라고 하면서 그거를 당연히 뒤집어 버렸다며. 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을 네.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판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판결을 했다며. 네. 선례는 그게 아닌데. 아닌데.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이제 뭐 좌불안석일 거라 봐요 이제. 이제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빛의 속도로 저렇게 기일을 변경할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조희대가 써올린 그 사법 내란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이제 차기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사법 개혁에 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내부 그 오늘 보니까 부장판사분들 뭐 서울지법 뭐 부산 뭐 해가지고 아주 사퇴하고 있더라고요. 글을 봤는데 보니까 부산지법의 그 판사님 쓰고 되게 세게 썼더라고요.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그거 보면서 쓴 분들이 그 정도인데 안에서 왜 그러냐면 불불 아마 사법부가 이렇게 난도질 당한 거는 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군사 독재 유신 독재 시절에 정치 판사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도매급으로 이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건이 아마 그 슬그머니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희대가 사퇴해야 된다. 네. 탄핵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그래야지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조를 살리는 거고. 근데 사법부를. 우리가 이제 탄핵하면은 알아서 사퇴하잖아요. 최상목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탄핵까지도 갈 건 아니고 아니, 사퇴를. 그러니까 알아서 사퇴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고민 저는. 할까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권 바꾸고 나서. 그악한 사람들이라서. 절대 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진보당 당수 그 조봉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혁당 그때 당시에 이제 8명에 대한 그 사형 집행 판결 선고 다음 날 사형 집행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이런 사건들이 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형 집행되거나 이런 무지막지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제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뭐 50년, 30년 막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인됐어요. 근데 이제 무죄가 확인되면 뭐예요? 이미 사형을 통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 암흑의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저는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 역사의 그 사법 역사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전합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실패한 사법 쿠데타다.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자신들이 원했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탑하면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다각도의 책임을 묻는 과정들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래요. 생각이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좀 청문계획서 채택한 것은 아주 근데 그 청문회 좋은 하면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동행명령 발부하고 청문회는 그렇게 할 안 수가 돼요. 그래도 고발. 안 나오면 아, 형사 그래. 고발감이거든요. 그럼 우리 네, 대선 빼박입니다. 기간 청문회하는 거예요? 예, 5월 14일 예정하고 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청문회 그 하면은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라서. 그 자존감을 어떻게 진짜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할 것 내기는 안 같은데. 할 거예요. 내기는 거기 안할 그 거예요. 사람도 온다면서 뭐 사퇴 김현장에 안할 것 같은데.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도 뭐 누구 나온다 하던데 증인 중에 그 사람이 뭐 중간에 역할했다는 거. 그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저는 사퇴 절대 안 할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하겠네 딱 보니까. 예, 제가 그래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기 때문에. 사퇴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앞서서 판사가 올린 글 얘기하셨는데 김주옥 부장판사라는 분 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예. 정말 이런 정치투쟁의 법원 전체를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저는 법관들이 더 분노해야 된다. 맞아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네 아직 제가 뭐 보기에는. 몇 분 정도인데 예. 이건 정말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예.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다른 데는 다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데 딱 성역 같은 데가 이제 법원이었어요. 맞아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현재 이게 이렇게 뭐 노골화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일 거래요. 이 권위와 신뢰 다 떨어지고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법관 탄핵이 네. 본격적으로 얘기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음. 국민들이 이제 다들 입에 올리는 상황. 네. 그야말로 그냥 자초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소위 사법파동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뭐 사법파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법민주화라는 표현이 더 이제 정확하긴 한데 6차례 그런 사법민주화 말하자면 법관들의 어떤 뭐 투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고위법관들이 연출했을 때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에 한 10배쯤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진 조용하다. 않아요. 네, 그렇진 사실 않아요. 민심은 그래서 굉장히 들끓잖아요. 네. 저는 제 이제 지인들하고 이런 걸 얘기를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자기는 정말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기환송시키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기소할 내용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0.73%로 석패한 그 유력한 대선 그렇죠. 후보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한 거잖아요. 표적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과거의 사례들에도 뭐 대선 자금 문제 전부 다 DJ 때에도 당선된 다음에 다 수사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리고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게 사실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 그렇게 해왔던 거를 3년 내내 이재명 잡기만 한 거잖아요. 나 오늘 그 권성동 원대가 얘기한 거 혹시 들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저기 민주당이 대법원 파괴 뭐 범으로 뭐 변신했다 뭐 그러면서 대법원 파괴범이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헌법 파기해가지고 파면당한 게 윤석열이고 그거 계속 옹호하고 두둔하는 게 자기네들이잖아요.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지네가 이렇게 정치 보복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그 후보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기소하고 기소 폭탄 날리고 한 거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네. 뭐 이런 표현인 거 뭐 아니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뭐 처벌 받아야 되는. 아니 그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뭐 그런 수사나 뭐 재판을 안 받았어요? 기피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백 그-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그리고 기껏 하는 논리가 1심에서 뭐 26개월 끌고 뭐 2심에서 4개월 끌고 뭐 그래서 저 대법에서 빨리 한 걸. 아니 1심에서도 사실 우리 이용우 의원 잘 알겠지만 그 시간이 누구 때문에 끌렸어요. 검사가 뭐 한 50명 증인 신청했다며. 100 몇십 명. 마지막까지도 100 명씩. 네. 공소사실 제대로 오히려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4명인가밖에 신청 안 했다더만. 그리고 또 그걸 재판부가 뭐 사표내 가지고 또 지연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연시킨 게 아닌데 마치 그걸 그런 식으로 또 갖다 붙이고 더 그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김건희는 윤석열은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런 걸 보면 너무나 편파적인 그 검찰권의 자의적 그 권력 권한 남용을 해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멘탈 갑인 것 같아요. 멘탈. 또 향후에 하여튼 뭐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 대법관들 있잖아요, 같이 그 부산에 있는 판사가 얘기했듯이 네. 조이대 수정 역할 했냐, 그러면서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뭐 그런 이제 뭐 판결 썼다는데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서 공소권 남용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뭐 재판을 벌여놓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불기소 처분하고 했고 또 하나 또 그 글에서 또 뭐라고 썼냐면 그 계엄 때는 대법원장 전혀 언급을 않고 판사 체포 안타가 계엄 해제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법부의 뭐 그런 뭐 독립 얘기하면서 하면 보고 폭동 때도 네. 현장에도 안 언급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빛의 속도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이 중차대한 이 예민한 시기에 그렇게 날석에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이 기회에 대법원에 대한 제도 개혁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 전압 판결 과정까지 진상규명 해야 되고요. 이제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이번에 14명 중에 2명 빠지고 12명이 재판했는데 10대 2로 쫙 갈라졌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누가 대법관과 임명했느냐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한 사람과 쫙 갈라졌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너무나 단조롭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해야 되고요. 증언하고요. 이 대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다툴 수단이 없어요. 다툴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헌법소원 해야지. 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일정하게 좀 열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미국의 그 로버트 잭슨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오류를 다툴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개선해야 돼요. 이런 사건을 보고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일 분노스러웠던 지점은 대법원의 전압 판결문을 보면은 이네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국민들은 마음껏 해라.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는 거야. 당신들은 우리 밑에 있는 거야. 이 관점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명징하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서 해석을 다시 해야 돼.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선거인들이 그 발언의 맥락이나 내용을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어떤 본인들만 그런 할 수 있다. 예, 자기네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그 관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선거인 관점인데 자기 관점으로 판단했잖아.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네들의 이런 국민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저는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그리고 법률심인데 왜 사실을 판단해요? 예. 그것도 위법한 거 아니에요? 권한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국토부가 협박으로 느꼈다 왜 그거는 맞아요. 사실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 도대체가 이번 판결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가? 네, 이 그러게요. 판결이 결국에 앞서 최현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그래서 이용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물꼬를 트는 그런 네.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대선 이후에 네. 확실하게 완수해야 될 것 밀고 같고요. 갑시다. 네, 저희 최현일 의원님 발제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더 강해지는 민주당이라 했습니다. 아마 금방 발제한 그 이용호님 이어서 연관된 건데요.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올린 저 화면에 나오는데 조희대가 쏘아올린 입당러시 막 이게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인 경기도도 조이대. 5천 명인가 입당했죠. 경기도에서는 닷새 만에 5천 명, 광주 전남도당에서는 한 10배, 경북도당에서도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번 건이 아까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걸 이제 쏘았다라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항상 저희는 정치인들이 항상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역할을 항상 정치개혁 하다가 이제 아마 조만간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당위성 현실화 될 거고 거기에다 하나 추가 사법 개혁, 법조 개혁에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조희대가 그런 걸 했는데 그러한 이제 조희대 어떻게 보면 그날 조희대가 이제 그 사법고 때 할 때만 해도 구부능선을 넘기 전에 가장 큰 복병을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우리 당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그런 이제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이 똘똘 뭉쳤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제 좀 반출해 봤어요.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3년.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간에는 계엄은 당연한 거고 또 후보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또 피습까지 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영화로 10편 찍어도 그렇죠. 부조자 할때 소재가 너무 많을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진짜 부끄러운 그 상황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지난 21대인가 지난 그 국회 때와 달리 분열이 없이 단일 대우로 갔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당원들이 만나면 효능감을 느낀다. 네. 그리고 이제 당비가 아깝지 않다. 이런 지역에 보면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거 보면 입당 러시가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아마 반드시 하여튼 압승으로 30% 이상 지금 보니까 15% 여론조사하면 15% 2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저거 보수 쪽이 단일화를 해도 그래서 30%까지 격차를 둬가지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하고 그 힘으로 이제 네. 이 사회에 만연된 수많은 그 개혁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또 역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저는 파기환송을 했을 때 많이 당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후보님께서 사실 그 전부터 돌아다니고 계셨지만 계속 국민들 만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보님이 정말 또 이렇게 의연하게 국민 속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제 반영하듯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너끈하게 앞서는 그런 모습이고 또 보니까 그 직접적으로 물어본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향에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95%가 변함없이 지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그 확고한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발제 제목처럼 위기를 기회로 해서 점점 더 후보님께서 정말 강해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그 MBC 여론조사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코리아 리서치에서 5월 5일자 네, 얘기한 거. 거기 보니까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5월 1일 날 이제 파기환송했잖아요. 파기환송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한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지지가 강고해졌어. 음. 이게 그 지지를 그 전에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서 88%였는데 93%로 올라갔고 이제 이재명하고 그 김덕수래. 김문수도 한문수? 50대 29. 50%대 29. 그리고 이재명 대 한덕수는 50대 32. 압도적으로 그 이후에도 그대로 강고하고 중도층은 더 벌어져요. 55대 19. 56대 2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44% 그리고 한덕수는 27%. 김문수 14%.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일화는 1 곱하기 1은 1인 단일화잖아요. 그래서 저 견고한 지지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법원들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쫄았나?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민심이잖아 이게 민심은 이재명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법부도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심에. 그 사실 원래 그 우리가 헌법 1조에 이제 주권재민이 원칙이 있는데 그 주권재민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 기둥이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라 하잖아요. 어떤 것을 더 크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틀린데 지금은 법치주의보다는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로 들어가는 거니까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법치로 민주를 지금 찍어 누르는 그런 것 짓을 하니까 민심에 역행한 거죠. 네. 결국은 정말 그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그 불사조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이제 국민들이 그냥 다 인정하는 대통령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TK나 뭐 PK조차도 저런 정도 나오면은 거기다 또 그런 민심의 정서나 흐름들을 정말 잘 잘 파악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외곽으로만 쭉 또 그 경청투화를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용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이제 이 주제에 딱 법관 맞는 탄핵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최현일 의원님이 그 발제 오는 거 보면 제목만 보면 너무 어려워. 철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뭐가 형이 하학적으로 아주 네. 얘기를 드리면은 풀어주세요. 이제 남은 위기는 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 문제다. 남은 위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텔방에도 그런 얘기 올라왔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권자 뭐 이렇게 누가 주는 음식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정도로.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안 벌어진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누가 접근했을 때 이제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음식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좀 잘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선거운동 일정상으로 이제 특별하게 돌출할 만한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보이진 않는데 항상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후보보다는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화, 이게 말조심, 그렇죠. 말조심이나 여러 가지 또 혹시 아까도 이제 뭐 의원들 간에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겸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예. 설화 이런 거는 우리는 뭐 다 점잖해가지고. 예. 우리 네 명이요? 우리 4명이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의원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발언할 때 보면 막 나가더라고. 흥분해가지고 네, 조심하세요. 네. 저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주제 되게 재밌겠네요. 세 번째 주제가 사실 너무 굉장히 재밌어. 다이나믹한 거죠. 저희 이제 뭐 별로 남의 얘기할 재밌어.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쨌든 경쟁 상대니까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시에 김덕수, 만났죠.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삼청동에서 만났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끝나긴 한 것 같은데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청도 안 가야 되는가요?
거기 못 들어가지 이제. 안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거기서 나오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김재원 최고 그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오는 길에 엄청난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 성토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 지금 김문수 몰아내려고 지도부가 이렇게 뭐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월 3일에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오늘 네. 며칠입니까? 5월 6일. 5월 7일. 7일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김현정 의원님 말실수 조심하시고요. 밥을 안 먹어요. 네, 분표 밥을 안 떨어졌어, 드셔서 그래요. 지금 저녁을 소리가 떨어지고 당 떨어졌어요. 있어요. 당 네. 아무튼 지금 4일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뭐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자당 후보를 이렇게 흔드는 당선된 날부터 그랬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당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집단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괴이한 것 같아. 괴이한 정치를 보는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 자기네들이 그 세 차례 통해서 이렇게 경선해가지고 했는데. 뽑은 자기 당 후보를 이안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당의 후보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거의 찍어 누르듯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무소속인 한덕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후보 때 그 후단협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후단협은 그때는 지도부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 일부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뽑아놓고 다시 그냥 야 단일화하면 아빠 뽑아놓고 축하해. 근데 우리 단일화하자. 아니, 더 웃긴 거는 5월 3일 날 확정됐는데 5월 2일 날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는데 거기 떼거지로 갔어요. 거기에 친윤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기 권영세는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해갖고 그 단일화 경선하고 있는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 열받아갖고 그냥 잠적했다 다시 나타났잖아 열받아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경쟁 후보들 찾아가서 만나고 있다며요 지금. 그래요? 지금 자기 명분 축적하면서 자기 우군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 얘기하셨는데 홍준표가 어제 또 채널 A랑 통화해가지고 이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100배 사죄해야 된다.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또 폭탄스러운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 선거 끝날 때까지 미국 가서 안 돌아온다 그랬는데 아직 출국 안 했나 봐요. 수관이 안 했대. 아니 저 홍준표가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여기에 윤석열이 여기 지금 출국하고 열받아 여기 가세 여기에서 깜짝 지금 놀랐어. 여기 가세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재밌어질 것 같아. 되게. 그 누가 어떤 유튜브에서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 한덕수는 윤석열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는 얘기를 한덕수가 그렇겠죠. 했다라고 누가 얘기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하고 누가 다닌다고 하고 지금 홍준표 뭐 사실이 아니어서 뭐 법적 대응한다라고 한덕수 캠프에서 그러는데 자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단일화 된다 안 된다. 단일화 안 되지. 진짜요? 김문수 끝까지 버틴다. 일단 한덕수가 11일 날까지 안 되면은 등록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오늘도 오늘 그런 그랬어. 얘기도 했어요. 오늘 선언했어. 11일까지 안 해주면은 나 출마 안 하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체육 통첩한 거예요? 이제 4일 남았는데 네. 4일 남았는데 내가 볼때 김문수가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잖아. 네. 그래서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하라라고 했는데도 그냥 했어. 그냥 해가지고 의도는 뭐냐면 그 걔네는 전국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랑 네. 그 전당대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이임할 수 있고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뭐 당원 당규 개정 없이도 그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국힘에 그 이제 고위 당직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언론에 그 보도가 났어요.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김문수가 분명히 그 중단하라고 했잖아. 당무선권을 행사해가지고. 네. 근데 그냥 강행했어요. 여론조사를. 그러면은 당연히 김문수가 그거 하면은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어떡하겠어요. 징계해야죠. 아니, 징계가 아니라 네. 가처분할 거 아니야. 자기 후보직 박탈하면은 그럼 100%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네. 인용하지. 아니 갑자기 원로위원장님 이상해졌어. 제자리를 찾으세요. 설화 빨리. 준비 조심하라 그랬더니 야 얘기를 안 하려네. 내 예상하고 지금 반대 논리여가지고 아니 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갖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그거를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후보직을 박탈하면 당연히 가처분하면 100% 인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논리도 웃긴 거야. 왜냐하면
김문수는 25일까지를 보고 있다는 건데 5월요? 2월 25일.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25일이 마지막 날이거든. 그게. 경선을 쭉 선거운동을 쭉 하면서 새를 몰아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지. 투표용지 뭐 그거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투표용지 인쇄하는 게 이제 25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해도 단일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10일을 넘어가면 한덕수가 2번을 못 자력이 단다. 없어. 그리고 돈이 없어.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한덕수의 사정이죠. 사정이지 김문수의 사정은 아니야. 그러면 홍준표 말 맞다나 그럼 우리 나 기타금 돌려달라잖아. 네. 경선 비용 2억 돌려달라고 홍준표가 당장 그러잖아요. 우리 뭐 돈만 쓰고 완전히 무슨 대권 저 노름에 우리만 이제 이용된 거 아니냐. 들러리 쓰고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정말 정열적으로 노동운동 했을 때 그 곤조가 있다며. 지금도 곤조가 있는 게요. 안 인나잖아 사과를 해도. 맞아. 그때 환노위 때 그거 했었잖아요. 뭐 일제 시대 우리 선조의 맞아요. 국적은 일본이었다. 김국 선생의 국적. 네,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 그 환노위 위원들이 아니 사과해라. 그러면은 전체회에 들어와서 출석하게 하고 장관으로서 인정하게 하고 뭐 이런 여지를 줬는데. 심지어 그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엄청 사과하라고. 설득했는데 끝끝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보고 이 사람 참 고집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고하네. 그 고집을 거의 필단 10년이네, 필대로 10년. 구별을 잘 못하는 게 이 사람 단점이지만 고집은 센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집 피면 돼요, 그냥. 하여튼 저는 오늘 아까 나오면서 이제 그 브리핑을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한덕수가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나는 뭐 단일화 안 하면 등록 안 할 거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이제 김문수 후보 하는 말에 등록을 안 할 건데 왜 출마한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을 누가 대단지 모르겠다. 그 말을 맞는 보고 말이네요. 그 말을 듣고 잠깐 약간 좀 야 김문수가 정치인이구나. 두 번째 김문수 후보도 그걸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뒤지고 또 지방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도부가 안 도와주고 백드랍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 네. 선대위에 백드랍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주고. 만들어줘. 인사 발령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얼마나 그러지만 꿋꿋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내치는 후보예요. 뛰고 있고 두 번째 김문수 한덕수 큰 차이는 뭐 정치인과 비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실 속에 살아온 관료 40, 50년 살아온 한덕수와 정치인으로서 노동운동 그리고 옥고도 치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여러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본회장에서 질의할 때도 꼿꼿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11일까지가 이제 그거 한덕수는 아마 그때까지 안 되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되면 아마 이제 접을 거라고 보고 저는 김문수는 11일까지는 김문수 시간이라 봐요. 그리고 김문수가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부도 좀 애가 타가지고 오늘 이제 단일화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당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파기 환송이 났잖아요. 국민들 그럴 거예요. 이제 당원들은 야 이제 이기기 쉽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딱 결론이 우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향후에 우리 보수 자존감을 그러면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는 용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저렇게 세게 하면 할수록 김문수에 대한 동정론과 또 정치력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해가지고 만약에 김문수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단일화 조건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들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한테 도움받는 하나도 없고 근다해서 당 지도부가 김문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 끝나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를 칭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라기보다는 근데 하여튼 우리 이용우 의원이 단일화는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문수가 이용호 후보가 될 거다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만히 나침반입니다. 있으신 거 보니까 누가 된다고 했죠? 한덕수로 지금 단일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 아니고 내심의 의사를 저는 솔직하게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그렇게 개찐 도찐인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답답하긴 시간의 낭비 한데 같기도 한데 예 아니 근데 답답하긴 한데 참 내가 그 진짜 한덕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럼 제가 김문수는?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왜 한덕수에 이렇게 집착하나? 사실 저는 국민의힘 누가 지도- 시켰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당권에만 관심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권은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문수가 후보로 최종되나 한덕수가 후보로 최종되나 자기네들의 관심 있는 당권하고는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기획자가 따로 있다니까 이 판을. 친윤이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한덕수가 요 되면 한덕수 쪽으로 하라라고 하는 기획자가 누군가 있는 거지. 홍준표 그럴 전 수 있겠네. 후보처럼. 이 누구요? 윤건인가? 윤건이. 아니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2개를 내가 이렇게 출력해 갖고 왔는데 보니까 네.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전략을 잘 짜고 있어. 지금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4월 4일하고 5일 양일간에 했던 리서치 여론조사 보니까 단일화 적합도에서 한덕수가 27.6이고 김문수가 25.9야. 개찐도지. 거의 따라왔어. 그리고 아니 그 갤럽에서 같은 날 4일 5일 했는데 여기서는 김문수가 앞서요. 한덕수가 점점 상승세네요. 37이고 김문수가 38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고. 그래서 김문수는 앞으로 좀 내가 봤을 때는 김문수 응원하는 거예요. 김문수. 아니 그 하루 이틀 지나면은 김문수가 이제 이기는 거로 나오면은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러면 단일화는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룰 갖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한덕수가 국민의힘하고 그 무당층에서는 지금도 한 20% 이기더라고요. 56대 30이야. 그러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선택 방조 없이 하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덕수 쪽에서 또 안 한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1일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김문수가 후보 될 것 같아. 근데 참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이 선거는 거의 계엄을 찬성한 측과 반대하는 측, 뭐 미래에 대한 논쟁을 벌일 기회가 없이 사실 계엄에 대해서 사실 김문수 후보는 뭐 탄핵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 논쟁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한덕수가 이제 나오게 된 씁쓸해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조이대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원 IP체 해가지고 하고 나서 바로 1시간 후에 이제 사퇴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후보가 돼도 어렵다는 건 알 거고 그런 상황에서 권력 의지도 김문수가 훨씬 강하고 아마 한덕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다가 뭐 해봤자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꺾이지 않을까. 옛날에 고건 옛날에 뭐 반기문 뭐 그런 케이스 관료 출신들의 그 한계 있잖아요. 어제 밤에 그 권성동하고 박덕금하고 김기현 셋이 김문수 집에 찾아가서 막 앞에 서 있는 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근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김문수한테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고 막 그런 것도 화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뭐냐고 그게. 씁쓸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5월 5일부터 매일매일 의총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결과가 김문수냐 한덕수냐의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데 지금 어쨌든 왜 이렇게 한덕수에 매달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결국은 그 뒤에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획하는 사람과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과 한덕수가 한패거리고 그죠? 그거의 중심에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을 지키겠다는 거지. 무속 아니야 무속? 무속으로 연결돼 있나요? 아니 뭐 김문 막 박지원 의원한테 막 호통을 쳤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은 이제 현상적인 새빨간 부분이고 거지, 본질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인가 자기 살궁 찾는 그렇죠. 거지. 내란죄 처벌도 어쨌든 좀 피해보고. 그럼 결국은 한덕수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점 얘기가 잡힌 계속 거죠. 나오잖아요. 약점 잡힌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김문수 알기가 없는 어려운 후보는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캐비넷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을 거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네, 진짜 그동안- 가진 건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가진 지금 아, 뭐 자꾸 이거 김문수를 네. 칭찬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24평에 강직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지 고집 하나는 그냥 새 고집 거 맞는 뭐 깐깐해 보이잖아요. 깐깐해 보이잖아요. 저희 다음 주 초선 박살에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예상 것 안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김현장 의원님 오늘 하루 종일 김현장 의원님을 네. 괴롭혔던 이 주제 발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사회에서 시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광장 후보를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정당들한테 연석회의를 제안해 가지고 지금 그게 뭐예요, 근데? 광장 후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광장에서 모인 그 저기 시민들 있잖아요. 그 광장을 대변하는 후보를 하나 세우겠다. 이재명 후보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지. 아,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세우려고 그 저기 회의를 내가 한 거지. 저희한테 물어보면 광장 후보는 이재명이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리고 정리됐어요? 네? 이제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 광장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언하는 거야. 네. 그러면 시민의 그 광장에 있던 그 시민들이 네. 그 상징성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야 5당 중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재현 진보당 후보와 우리 나왔죠. 이재명 후보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진보당도 여기 같이 논의하고 있거든. 네. 이 논의가 잘 되면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이제 등록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이제 딱 광장 후보까지 딱 선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그 명분이 그렇죠.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당이 그 전에 야구당 안에서 원탁회의 통해서 그 정도 범위였는데 시민사회까지 이제 확장되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의 선언문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막 그러다가 왔는데 아, 선언문 문제가 남아 있는 거군요. 그 선언문이 이제 돼야지 네. 그거 가지고 네. 선언을 하면서 거기 선언문 안에 그 문구가 담겨요. 광장 후보는 음. 이 뭐다 이렇게. 질문이 이름까지. 너무 쉬워요. 광장 광장 대선 대선 후보는 후보는 누구일까? 이재명. 그 나는 쉽지 않아. 근데 최원일 의원은 이게 위기를 기회로 더 강해지는 민주당. 이게 아, 무슨 예.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보통 발제를 명확한 거는 또 양보하고 그 빠진 걸 주로 해요. 주로. 그 나도 그래서 네, 이게 희생정신.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광장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 나도 이제 다른 분이 있나 했어 나는 지금. 나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김현장 의원은 무슨 후보를 지금 밀고 있는 것인가? 시민 후보가 또 나오나? 그래서 걱정했는데. 근데 혹시 아니,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참여를 안 하나요? 안 하죠. 거긴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원외정당 3개 있잖아요. 그 원외정당 녹색, 지금 노동. 예,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권영국 대표가 그쪽 그 원외 3당하고 그 저기 뭐 시민 일부하고 같이 진보 개혁 뭐 그렇죠. 뭘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선해 갖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제 진보당 정리되면 이제 거기만 남는 거죠. 거기 남고 이준석 그리고 저쪽에 김문수. 예전에 이준석. 예전- 이뻤던 이름이네요. 이준석. 이게 광장 대선 후보랑 옛날 박근혜 탄핵 때하고 지금 비슷한 건가요 지금요? 그때도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비상행동하는 그 광장에서의 그 응원봉 든 그 집회 있잖아요. 그 차이가 그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 때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정치인 발언을 단 한 번도 안 시켜줬대요. 40일 동안에. 문재인 당시 유력 후보도 발언 한 번도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시민과 정당이 함께하는 그 저기 촛불 응원봉 집회였다. 그걸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 시민사회에서. 그렇죠. 아니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대협력위원장으로서의 정치력이 발군의 정치력이 발휘된 거죠. 또 가끔은 또 맞는 네. 말도 하네.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은 상당한 이렇게 뭔가 경직돼 있지 않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실 노동 시민사회가 소통하려면 굉장히 좀 열어놓고 그리고 많이 또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많이 사람들이 힘드셨을 많기 거예요.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단련돼서 그래요. 내가 아까 그래서 회의하다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그랬는데 아. 내가 그랬지. 이게 배웅하면서 평생 요것만 하시면서 사니까 제 마음을 모르죠. 나도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네요. 정치인 되기 전에 나도 그랬거든. 역지사지가 중요하구나. 근데 뭐 이제 그러면 이재명 뭐 후보님 광장 후보 만드는데 뭐 이제 그 정도야. 하는 건데 문구 정리만 남은 상황.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일단 뭐 좀 비춰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난번에 그 원탁회의 통해 가지고 몇 네. 가지 우리가 의총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저희가 이제 광장에서 받은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사회대기업 과제라는데 그 과제를 실제로 집권하면 그걸 실천하는 그런 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만들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기구로. 정부기구지. 거기는 동의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후보님이 이제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거기 그 맞아요. 시국회의 그 언론분들 농성장 뭐 그 비상행동 그쵸. 대표들 농성장 몇 분 찾아가셨고 천막에도 많이 가셨고. 그리고 집회도 많이 가고 싶어 하셨는데 안전 이유 때문에 네. 많이 만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해서 조기 대선 치러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그 과실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 대개혁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걸 같이 가는 과정을 실제로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또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미를 후보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박근혜 그 탄핵 때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 사회 대개혁 그거를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을.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그런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사회 대개혁 이제 그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 그런 것도 다 이게 수용을 저희가 하는 거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논의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18개 과제를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그거 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 선대위나 정책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공약화하는 거고 작업도 하고 있는 어쨌든 거죠?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집권 후에 그 안에서 시민사회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논의해서 실천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큰 건 없죠. 네. 시민사회에서 그 전에 계속 저 2016년도에도 저 견주어서 계속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논의 틀이 없어졌다. 집권한 다음에 그래서 뭐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자문 역할, 그러니까 자문 뭐 조언, 자문 이 역할에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만 얘기하고 안 되면 그만인 거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때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 통해 가지고 많이 그게 간극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번에 광장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광장 후보로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그것도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광장 후보. 광장 후보는 사실 보통은 이제 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보면은 완전히 그 가장 그 뭐랄까 이렇게 진보적인 정당 네. 그런 또는 무소속인데 옛날에 백기환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떠오르잖아요. 두루마기 입고 막.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우클릭 한다 그러고 중도 보수 그쪽을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시민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야오당 플러스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서 세우는 광장 후보인데 이 시민사회에 노동계도 들어가 있나요? 노동계는 당연히 거기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있어요? 아니 그 단체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네. 그 다 거기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뭐 저기 그 지금 오늘 진보당하고 민주노총하고도 정책협약 맺었거든요. 네. 내일은 맺었어요, 오늘? 민주노동당하고 맺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당 차례인데 그것도 진보당 당하고 또 민주노총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언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야당들 있잖아요. 야당들도 우리 이재명 선대위에 이제 합류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다 같이 선언했으니까 같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 다 이제 단일화됐으니까 김문순, 한덕수 걔는 깨질 거지만 단일화됐으니까 이제 그거 같이 가는 거죠. 굉장히 또 선대위가 북적북적 하겠네요. 네. 그랜드해지겠네요. 하여튼 뭐 또 선대 얘기 나오니까 그 선대위원장이지 뭐 이게 본부장인가요? 이게 선대위원장 윤여준 네. 위원장이 그리고 이석연 또 네, 선대위원장고 법제처장. 강금실 세 분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그 조의대 파동 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메시지 날리는 게 네. 되게 강렬하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쪽 분들이 만약에 그런 말 했더라면 그냥 네.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했죠. 특히 이석연, 그렇죠. 윤여준 분들이 하니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어, 저도 묵직하게. 참 그러니까 잘했다. 나는 그 특히 강금실
저 전 장관님이라든지 누구죠 이석현 그 이석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다 이제 법조인들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 딱 116조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거 딱 예시를 딱 들면서 그러면서도 또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지만 조의대 탄핵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런 균형도 좀 잡아주시고 또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도 조의대랑 동기라며요. 맞아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침을 놓는데 오히려 그게 더 뜨끔할 것 같아. 하셨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역할들을 그 아주 감초 같은 역할들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니콜라님이 질문하셨는데 심상정은 이번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정치를 안 하시지 계속 않나요? 하나요? 지금 진보당에서 민노당으로 아니 저기 그리고 정의당에서 정의당 민노당 바뀌었 출신이시니까 민노당 네. 바뀌었잖아요. 사실 이 지금 네. 저희와 같이 협상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선대위가 더 북적북적해질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그쵸. 시작하죠. 저희 토요일, 후보 초선들인데 등록하고. 그렇죠. 네. 다들 지역구에서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역구를 못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10일 날은 이제 우리가 저기 발대식을 해야지. 그럼 선대위 10일 날 발대식. 선대위 발대식 차 해야죠. 유세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총선 때처럼. 이제 이용 11일. 의원님 지금 준비 안 하신 것 같은 옆에 옆모습이 약간 좀 자신감 없는 11일이 토요일이죠. 눈빛인데? 11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럼 10. 12일 월요일. 네. 월요일 아침 인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역구가 좋아서 안 해도 돼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정당 연락 사무소는 다 꾸리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홍보본부에서 정당 연락 사무소에 걸 이제 후보 얼굴과 네, 기호가 현수막. 들어간 현수막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10일 0시부터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보냈으니까 네. 연락 사무소에 잘 걸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구에 이미 시안이 나갔어요? 예, 시안 이제 확정해서 내일 내려보낼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래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연락사무소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잡아가지고 원래 네. 국힘이 항상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뿌듯한 마음입니다. 지역 사무소와 별개의 정당 연락 사무소.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같이 쓰죠. 지역 사무실을. 그래서 큰 길가 있으면. 그래서 물어본. 저는 사실 조금 작은 곳에 있어가지고 잘 우린 보이는 같이 데로 써요. 새로 얻었어요. 나는 그 사무실이 10층이라서 딱 좋아요. 9시 넘었네요. 의원님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뭐 하고 저 뭐 네. 이제 뭐 선대위에서 정책 본부 아까 말한 이제 아까 그 광장에서 뭐 제안한 그 정책들도 116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검토를 하죠. 아니 뭐 내부적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이제 정책본부에서 검토를 다 하고 있더라고 꼼꼼하게. 제가 최은일 의원이 담당이라고 시민사회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얼핏 봤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요. 큰일 났네. 네, 저희 오늘도 새날 초선 닭살 잘 진행했고요. 지금 9시 넘었다고 하니까 또 이제 보낼 준비를 채팅방에서도 다 하고 계신데 모두 건강 잃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끝까지 무사히 힘써주길 바란다. 수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이용우 찾는 분 없어요? 이용우 아까 있었어요. 아까 있었어. 아까 누가 팬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읽어주세요 그거는 그런 거. 제가 이런 거는 나중에 본인이 확인하시고 저는 없어요. 저는 오늘 없네. 네, 항상 저 나오는데. 오늘 앞에 제가 채팅이 연활하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김현정 의원님이 또 누구 데려오신 것 같긴 했어요 중간에. KTN 김현정 의원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 잘하는 김현정 화이팅 이런 거 저희 계속 자, 올려주 똑같은 이제 분이 계속 쓰고 계신데. 3분 지났는데 치킨 먹으러 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대법 고등법원 선고기일 변경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1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저희도 열심히 튈 테니까 저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함께 뛰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선 박살. 박살. 네. 박살.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